자녀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을 때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도 잠시 혹시 배우자와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까?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이 지난 20년 사이에 2배나 늘어 이제는 전체 이혼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빈둥지 증후군 을 꼽습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자녀 독립 후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독립과 퇴직이 맞물리는 이 시기 부부 관계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 시기의 부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찐친, 즉 진짜 친구가 되거나 반대로 사사건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왼수가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평생 모은 자산보다 이때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갈림길에서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위험성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60세의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영철 씨. 그는 아내 박순자 씨와 함께 30년간 오직 자식들 성공만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날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여보 이제 우리도 고생 끝났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단둘만 남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숨 막히게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부부의 대화는 90% 이상이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 대학 입시, 취업 문제, 결혼 준비. 그 거대한 과업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엔 대화 주제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평생의 역할이었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자 극심한 정체성 상실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모욕으로 번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밖에 몰랐잖아. 당신은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만 알았지. 와 같이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상처를 서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부터 누적된 갈등을 제때 풀어내지 못한 부부는 자녀 독립이라는 환경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김영철 씨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퇴직 2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혼 후 박순자 씨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무려 45%나 급감하는 혹독한 경제적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빈둥지 증후군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가벼운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주 양육자 역할을 맡았던 아내의 경우 엄마라는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남편 역시 가장이라는 역할이 퇴직과 함께 약해지면서 부부는 이제 오롯이 남편과 아내라는 본질적인 관계로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명확한 경고 사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부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셋째,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넷째, 다툼이 벌어졌을 때 서로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철 씨 부부의 안타까운 이별을 통해 자녀 독립 후 부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왼수가 아닌 찐친
길을 선택한 부부도 있습니다. 자녀 독립 후 극심한 무기력감 즉 에너지 소진 단계를 겪던 이정수 선생님 부부는 처음엔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돌이켜보니 당신 혼자 너무 애썼더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무서워. 이 한마디 상대의 고통을 알아주는 측은지심, 이 꺼져가던 관계를 재점화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문가의 조언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을 30분씩 함께 산책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포기해야 했던 각자의 취미, 남편은 낚시를, 아내는 그림 그리기를 서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밝혀졌듯 자녀 독립 후 부부 관계 적응의 핵심은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 조율하려는 협력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아닌 새로운 부부로서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부부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자가 진단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슬프거나 짜증이 부쩍 늘었다.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배우자를 보면 즐겁기보다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에너지 단계를 이해하고 현재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자녀 독립 후 부부의 적응 과정을 에너지 소진, 재점화, 교환, 조정 및 유지의 순환 단계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 둘 다 지금 많이 지쳤구나 라고 공감하고 재점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하되 따로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 계획이 아니라 주 1회 함께 장보기, 주말 아침 함께 산책하기 같은 작은 규칙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 친구를 만나고 개인적인 취미를 즐길 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나를 위한 인생 계획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특히 평생을 자녀에게 헌신한 분이라면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노트를 한 권 꺼내 자녀를 키우느라 포기해야만 했던 일,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남김없이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삶의 활력이 돌아오고 배우자를 향한 막연한 의존이나 원망이 아닌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빈 둥지는 상실과 단절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30년,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둘만의 신혼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왼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 최고의 여행 동반자인 찐친이 될 것인가는 결국 우리 부부의 작은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뭘 하면서 재밌게 살아볼까?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